여러분,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제2장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봅니다. 이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31회 시험만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랑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시험 문제 출제가 문항수는 작은데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요. 등록면허세는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내용이 어렵지 않고 또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9, 10월 달에는 만무리 강의할 때는 한 10분, 15분이면 정리되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얘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뭐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한두 문제 출제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들을 우리 공부하고 또 출제되느냐 그러면요. 먼저 등록면허세요. 의미 특징, 이 특징 성격이 다른 세금과 달라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는 무조건 종합문제로 골고루 주요 내용 섞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2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한 문제는 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과 세율이 등록면허세에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에 쓰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희한하게 납세지 별거 아닌데 등록면허세는 이 납세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납세지가 자주 나오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뭐 그 전에도 그렇고요. 납세지가 지문에 정답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작년에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정답 지문 아니었고 근데 재작년에는 정답 지문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거의 매년 납세지가 지문에 언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보셔야 되고요. 또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들 단골로 나오고요.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종합문제 속에서 역시 또 나오고요. 항상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점, 다른 점을 항상 비교 정리해야 되고 또 문제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묶어가지고 한 문제가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취득세 지문이 한 서너 개가 나오고요. 등록면허세 지문이 한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이렇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거의 90%는 정답이 등록면허세에서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90%가. 그러니까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나올 때는 지문을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면 1번부터 읽으면 힘들어지고 5번부터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나왔을 때는 정답은 주로 90%가 어디에 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정답을 찾으시고 지문은 그래서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딱 나오면 문제 지문은 5번부터 이렇게 밑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읽으시면서 여기서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고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 개요인데 먼저 등록면허세 특징 성격이요. 먼저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교재 한번 볼게요. 먼저 등록면허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 과세 주체는 구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얘는 다 포함되니까 그냥 구도고. 자,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고 등록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말뜻을 알아두시면 되고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어요. 얘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주겠다. 그래서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얼마요? 6,000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4,500원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요. 이런 걸 한번 보시고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정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죠.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같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실질주의.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근데 얘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뭐 편하게 한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 이론, 기초 이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114페이지 여러분 의미 특징에서 의의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이요. 그래서 무슨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요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그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특징 말씀드렸고, 거기 특별히 주의할 것은 동그라미 특징에서 4번이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 밑줄이고, 요거만 여러분들이 의미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위한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요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게 뭐냐? 우리 교재 거기 115페이지 양가로 2번 내용인데요. 펴놓고 저의 설명을 듣습니다. 등록이란 게 뭐냐?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등록에는 당연히 등기가 포함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2011년도에 신설이 된 세금인데, 자, 어떤 거냐면 예전에 취득세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세 있었을 때요. 우리가 예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따로 또 등록세를 등기하면서 따로 신고 납부를 했었어요. 뭐하러 두 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세목간소에 따라 통합을 시켰죠.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어떤 거냐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어떤 거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원시 취득이죠.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취득세 4%를 낸다. 유상취득 시에. 그러면 이거는 옛날 취득세 세율과 옛날 등록세 세율이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낸다. 부동산 취득하면서 그러면 거기에는 옛날 등기 비용, 등록세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상,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이 사항이 예전에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켰죠.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이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등록 면허세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봅니다. 등록 면허세인데.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합니다.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요. 그리고 지금은 등록세는 없어졌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실무에 나가 있는 제자분들이나 아니면 세무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취등록세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합니다. 그러면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하되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이미 29회 때 나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 우리가 취득세 대상 스토리텔링으로 공부할 때 자,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그다음에 광어권 취득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가 이런 것을 샀다는 표현으로 스토리텔링을 얘기했는데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은 처음에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요.
취득세를 면제해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요? 그러면 취득세는 면제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외국인 소유의 차, 취득세 대상 물건,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특이하게도 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요. 부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우리 지방세, 조세 총론 제척기간 배웠습니다.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다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등록은 이런 때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이런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될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죠? 등록은 근데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달달 저처럼 외우지는 않으셔더라도 이 네 가지 경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는 거로 과세되는 경우로 알아두세요. 자, 그랬죠. 제가 히스토리 28회 시험 때까지는 1번, 2번만 있다가 29회 시험 전에 3번과 4번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29회 시험 전에 오지선답 문제에서 4가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 4가지 드래그해서 깔아놓고 5번에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문제 냈었는데 실전에서 제가 낸 식으로 5번에 정답이 있었다고 그랬죠. 똑같이. 그래서 29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떤 순간에 이 4가지 눈여겨 봐놓습니다.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자, 알아두시고 등록면허세 보세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원칙과 관련해서 제가 기초이론하고 기본이론 때는 한식부패 얘기해드리면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었는데 등록면허세는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요.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록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요.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문자냐? 명의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하는 그런 경우에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한식부패 얘기해드렸죠. 오곡밥이라고 거기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선불로 내고 들어갔죠. 한식부패. 그런데 거기 사장님이 오곡밥 어떠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오곡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3분의 1 남아가지고 오곡밥이면 곡식이 5개 되잖아요. 막 세봤죠 내가? 진짜 오곡밥인지? 그래서 막 세봤는데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이야. 아이 진짜 사장님 아이 그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사기를 치시고 말이야. 빨리 돈 내고 돌려줘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명의자에게 부과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115페이지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 뭔지 자 설명드렸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밑줄이고 이 4가지 번호에 체크해놓고 눈여겨 봐놓습니다. 독립한 문제로 또 나오진 않겠지만 눈에 익혀둡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경우. 그리고 특징 양가로 3번 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는 거 양가로 3번.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과세, 즉 형식주의 명의자과세원 적용된다는 거 제가 자세히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자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된다는 거 밑줄. 그리고 당연히 가산세 적용되고 양가로 6번, 7번 물납, 분할납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8번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밑줄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징수한다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줄 그어놓고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봅니다. 116페이지 제2절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보시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요, 그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 거기 교재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여기 밑줄이야.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밑줄이고 등록을 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 용어 사전에 그 보조단 보니까 등록을 하는 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 부상에 기재된 자 명의자를 말한다. 밑줄이고 등기 권리자 돼 있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본문에서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O, 사실상 등기 권리자 X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그럼 틀려요. 외관상 권리자고요.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 대상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이 없으면 납세 의무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 여기를 봅니다. 화면을.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저당권자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임차권자예요. 자, 임차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입니다.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지상권 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말소 등기 납세의무자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세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권자입니다.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권자예요. 자, 말소 등기는 누가 되느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해놓으셔야 되는데 교재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거기 쭉 나와 있는데 표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한마디로 저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조단에다 어디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설정 등기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렇게만 딱 정리해 놓습니다.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보조단에다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 놓으시고 설정 등기권자, 말소 등기 설정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오는데 등기 등록이 된 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그 등기 등록이 무효 취소가 돼서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언업으로 환급할 수 없다. 안 돌려준다는 거.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식부패. 예? 사곡밥이라고 해서 돌려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 자, 여기 펴놓으시고 이제 또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예.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일정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요. 자, 먼저요.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설명을 쭉 들어보세요.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그 부동산 가액 과세표준 할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그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바꾸면 뻔하지 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X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여러분. 취득 당시로 바꿔요. 또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이 되는 경우인데 등록 당시 시가 순액이 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순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청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무엇으로? 시가 순액으로. 자,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 순액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국수공판법 부 어떤 경우냐고 이런 경우예요.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이에요. 근데 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네,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때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여기 보세요. 등록 당시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1억 2천이 됐어요.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만약에 가액이 9천만 원이 됐어요. 이랬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을 이걸 과세 표준이에요. 자, 근데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어떻게 물어봤냐? 자, 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액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또 처음에 나온 것이 등록 당시 취득 후 등록 당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액 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자, 변경된 가액으로 하고 또 증명 여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이 변경된 가액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변경된 가액. 이거 꼭 기억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 116페이지 과세 표준입니다. 신고한 경우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요,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얘는 등록 당시 신고가액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으면 등기 등록 당시 밑줄이요, 시가순액으로 한다는 거 쫙 밑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참고적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기본통칙이라 등록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 공부상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양가로 2번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요.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자 신고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다만 여기 비실이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여기 포인트죠.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변경 전의 가액 아닙니다, 여러분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하고요.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느냐?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외웠다고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이요. 됐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양가로 3번. 자,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 자, 이것도 한 가지 알고 갈까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요. 어떤 걸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이거 한 가지 알고 갑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 아니,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뭐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근데 요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인데 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소가지 없는 애들인가 다만 또는 가등기는 이따가 나오지만 또는 얘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해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소가지 없는 애들 꼭 등록명세 과세표준을 몰라보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가액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 계속 제 설명을 듣습니다. 허위 신고 등의 경우 등록명세 과세표준 우리 교재 이거 여기 없지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 규정도 등록면허세에서 준용이 되는 건데 우리 취득세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6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 더 적은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한다? 확인된 금액 과세 표준한다. 이것도 등록면에서도 똑같아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세 과세 표준 비교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세 비교해 보면 자 등록면세나 취득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원칙 신고하는 거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의 국수공판법 푸 사실상 취득가액.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인데 얘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에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요 얘기고요. 꼭 알아두시고 자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게 있는데 저를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또 가등기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보세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에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 가처분 등기 하잖아요. 시험에서는 계속 나왔던 것이 가압류 등기 시,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왔어요.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보다 채권금액입니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한번 옳은 지문으로 주로 나와가지고 요거는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는 건데 바꿔서 나온 적도 없고 바꿔서 내기도 좀 힘들어요. 자,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인데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잔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시험에 이거는 옳은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자, 한 2번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자, 요건 얘는 우리가 근저당권 있잖아요.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자, 그럴 때 과세 표준은요. 과세 표준은 얘는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으니까 처분잔의 목적이 된 금액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한번 그냥 이런 거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교재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에 관한 내용들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 일단 꼭 알아두시고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을 따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나머지 것들은 한번 보세요. 그 외 권리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가액 과세 표준인데 또는 채권 금액도 되고요. 둘 다 우리 세법에서는 순위 보조를 위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담보가등기 이런 거 구분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가등기 나오면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가액 둘 다 된다. 과세 표준.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가액. 지역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요역지 부동산가액, 승역지 가액으로 바꾸겠죠? 요역지 부동산가액.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금으로 바꾸겠죠?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월 임대차 금액이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건수가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각종의 말소 등기나 무슨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주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이런 것들 매 한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같은 이런 것도 건수로 계산하는데 자 담보물 추가 등기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담보물 추가 등기가 뭐냐?
은행에서 여러분요, 저를 보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요. 이 부동산 가액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 빌렸냐면 채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채권 금액이 만약에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세는 어떻게 계산해 있었겠어요? 어떤 걸 과세 표준해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어떤 걸 과세 표준을 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 표준은 어떤 게 되느냐? 과세 표준은 어떤 게 됩니까,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 그래서 채권 금액 6천만 원이 과세 표준 되겠죠? 근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요. 이제 더 이상 요거 갖고는 안 된대요. 요거 갖고는 안 된대요.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6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이럴 때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할 때 또 만약에 담보물 추가 등기하면서 만약에 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채권 금액으로 하면 이미 6천으로 해서 세금 부과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건수로 건당 6천 원만 받고 건당 6천 원만 받고 해줍니다. 담보물 추가 등기. 그래서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요. 이런 것들이 건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교재 117페이지 양가로 3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 예는 아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 최고액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 있죠? 채권 최고액이요.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으로 주로 나오는 거니까 볼펜이나 연필로 몇 줄 거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표 있죠? 반드시 하셔야 되죠.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가액, 가등기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채권금액, 지역권 승역자 아니고 유역지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이요. 건수에 한한 과세 표준되는 거 하나하나 다 밑줄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요? 담보물 추가 등기. 거기다 동그라미 5번에 놓고 하나 더 추가하세요. 동그라미 5번에 놓고 하나 더 추가하세요. 담보물 추가 등기 건수로 합니다. 담보물 추가 등기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 놓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있죠? 32의 문제인데, 자, 여기 이제 예제 문제. 요건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32의 기출 문제는 사례형 문제로 나왔는데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자, 핵심 콕 우리 중요 지문부터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OX요. 뭐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면세는 항상 뭐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 등록 당시 시가순액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가액은 1억 원이었고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1억 2천만 원이 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인 1억 원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자,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보다 변경된 가액 얼마? 1억 2천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으로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인데요. 요 예제 문제는 좀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이게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풀면 안 돼요. 자,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풀어드릴게요. 118페이지로 갑니다. 제3절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여러분. 세율인데 요 세율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세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특히 세율에서 이 표 있죠, 거기 표. 요 표에다가 별표시 큼지막하게 두게 합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여기 요 표 내용이에요. 지문에 제일 많이 깔려 나오는 거예요. 요 표 내용. 그래서 별표시 큼지막하게 두게 해놓고 우리 잠깐 또 우리 쉬었다가 아까 두 번째 시간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좀 네 타임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자 잠시 쉬었다가요 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